영국의 코치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어렵게 이긴 후에도 능가하면서 멈추지 않는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 간 경기가 있었고 다양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연달아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요 이유는 손흥민의 존재, 정확하게는 이러한 재능을 가진 선수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중국 팬들은 현재 자신들이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자신들이 축구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손흥민을 비평했지만 이제 그의 재능을 인정해야 하며 그가 EPL에서 한 달 넘게 칭찬받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하려면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이 있어야 하지만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일본은 항상 손흥민과 자신의 선수를 비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영국에서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줄 때 일본은 마지막으로 그를 신성화하기로 결정하였고 미토와 요에키와 같은 선수들과 계속 비교하려는 시도는 정신적인 상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손흥민과 국내 선수를 계속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캐나다를 4대1로 이기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장 강한 팀을 갖고 있으며 유럽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튀니지를 4대0으로 이겼을 때 일본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깨어났습니다. 이전에 일본은 튀니지에 0대3으로 진 적이 있으며 이제 한국이 튀니지를 이겼습니다. 튀니지를 이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검증되었지만 일본이 인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강인이 2골을 넣은 것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튀니지 선수들을 상대로 킴민재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조차 손흥민을 따라잡기 힘든 국가대표팀 앞에서 이강인과 김민재의 활약은 단순히 한방 강타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진 조규성과 손흥민이 한국에서 가장 낮게 평가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재성 또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흥민이 실제로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국가, 한국의 진정한 면모에 대해 일본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튀니지와의 다음 경기에서 모든 것을 걸어 한국에 뒤지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긴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두 나라 사이의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아직 손흥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점점 좋아져서 영국 언론조차도 그를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주저함 없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8경기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손흥민, 알렉산더 이삭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였지만 한 명을 고르라면 의심 없이 손흥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 그는 토트넘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중요한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홈에서는 손흥민이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팀의 코치는 자신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개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중앙 전방에 있는 손흥민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의 위대한 결정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뛰어넘고자 했던 일본을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이 손흥민에 관해서 영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바로 영국 대표팀의 코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로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친선 경기 후에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된 대표팀을 데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이긴 후 손흥민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외야 선수이며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잭 그리알리쉬는 SNS를 통해 우리 차례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카인, 벨링엄, 사카, 포덴, 레시포드, 라이스와 함께 본 적 있는 최고의 팀일 것입니다. 김치 수프 한 그릇을 마신 후에 실제 경기에서는 영국 대표팀이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강력한 팀에 대한 자부심이 파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그리알리쉬가 겸손하다면 그들은 더 멀리 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 공격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카인과 메디슨의 결합은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손흥민의 우수성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 경기에서 카인을 벤치에 앉혔고 최근 클러브에서 평범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카인과 메디슨이 뛰어나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결과는 패배와 다름없었고 주요 원인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을 둘러봐도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슈퍼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힘을 최대한 펼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전략을 적용했음에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명백하게 카인과 매디슨을 최적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번째 손흥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선수를 동시에 사용할 때 매디슨은 그의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카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팀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잃게 됩니다. 매디슨이 토트넘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위해 사우스게이트는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손흥민이 어떻게 다른 선수들과 잘 협력하면서도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답은 단순하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손흥민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흥민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현실은 모든 훌륭한 선수들로 가득 찬 영국 대표팀에서 손흥민처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EPL의 큰 클럽들이 왜 손흥민을 두려워하고 그를 영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손흥민의 역할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리알리시가 훌륭한 패스로 득점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이 없다면 결과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전략을 계속 적용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으로 여겨지는 영국 대표팀은 상대방에게 많은 위협을 끼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빠른 속도, 빠른 결정, 이중 이동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손흥민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돌아다 봐도 지금까지 손흥민의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사결정력과 양발 사용 능력과 같은 뛰어난 장점을 제외하고도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매우 큽니다. 다가오는 이적 기간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무도 그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국 대표팀이 손흥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대표팀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수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튼튼한 수비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기에서 내세운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오스트레일리아 앞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론은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했으며 그중 일부는 영국 대표팀이 손흥민과 같은 스트라이커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우스게이트는 손흥민의 재능을 칭찬하고 그의 선수들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며 반면 영국 대표팀에 소집된 케인은 좀처럼 동료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불협화음을 이어가 눈에 띌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영국 팬들뿐만 아니라 감독인 사우스게이트의 한숨이 앞으로도 깊어질 전망이다. 라며 고집세기로 유명한 영국 내에서 손흥민은 오직 실력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현지에선 다음과 같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이 대표팀 경기력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손흥민 때문이다.